저자이면서 호모 밴드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별법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용도지역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지란 무엇인가 법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농지는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보느냐?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다시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역이 들어가면 행위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즉 농지법 32조의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토지 임장이나 토지를 분석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는 농지법 적용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거의 국계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농지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면적 등 또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는 중복 규제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1번의 국계법 용도지역과 2번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경우에 물론 지목이 틀려도 지금은 권역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농지일 경우에는 개별법에 농지법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라면 중복 규제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체크해 나가야 될 사항. 중복 규제라는 건 뭐냐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행위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할 수 있는데 개별법에서 일반인이 주택을 못 짓는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토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것을 지금 중복 규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 팁으로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그런 어떤 중복 규제의 사항에서 법률상으로 또 제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시를 해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국계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보면 자,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중에서 만약에 개별법의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진흥지역,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1번 국계법상 용도지역 농림지역, 2번 개별법상 용도지역인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는 국계법상 허용행위는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토지는 중복 규제인데 1번의 농림지역이면서 2번의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는 1번은 무시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농지 및 산지의 구분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해놓은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산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하더라도 내용은. 자, 농지와 산지. 자, 농지는 지목이 토지대장상의 전답 과수원이고요. 그 밖에 24개의 지목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업행위를 한 게 농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느냐?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그래서 보존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이 되고요.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뭐 이렇게 보시면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산지에서 보존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흥지역 밖이 준보존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또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상의 지목이 답입니다.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나오고요. 자, 1번. 1번의 국계법상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개별법을 보시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전부죠. 전부 가축은 못 키운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 보시면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국계법상 1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면서 개별법상 2번에 용도지역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면서 또 지역은 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요건 농림진흥지역이라는 소리죠.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1번은 무시해라. 2번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보시면 농림지역 이천시 도시계획주로 이거 무시하라는 소리죠. 가축 제한구역이고요. 그럼 농업진흥구역을 이렇게 보시면 농지 국토의계획 및 76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여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농지법 시행령. 여기 농지법 32조에 나와 있는 게 시행령에서는 29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클릭을 해보시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쫙 나왔습니다. 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 뭐 농작물의 경작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행위는 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소리죠. 쭉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없는데 우리들이 조금 글쎄요 관심을 갖는다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요런 내용이 있고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요런 시설들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농업인 주택이죠. 이런 건 다시 또 공부하기로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되는데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흥지역의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허용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아까 28조죠. 또 농지법 제32조 1항 2항에 허용행위가 나와 있고요. 국계법과 국계법상 농림지역과 개별법의 농업진흥지역이 충돌을 하면 국계법은 무시하고 2번만 보시라는 내용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또 이제 토지이용계 확인서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목이 답, 또 농지네요. 그죠? 그래서 국계법상의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다른 법령, 농업진흥구역, 또 농지법. 그런 경우에는, 자, 이거는 지금 중복이죠? 농림지역이 아니니까 두 개 다 봐야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복이다 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두 개에서 다 합의 보는 어떠한 허용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농업진흥구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허용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꾸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관심 토지는 항상 1번, 2번, 3번을 빨리빨리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다른 법령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